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갑자기 이제 저녁에 볼 일이 생겨가지고 외부 일정을 좀 하다 오니까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버렸네요. 어차피 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너무 좋았죠. 네, 정말 장 막판에 사실 얼마였지? 삼성전자 20만 5천 원 넘어갈 때 굉장히 막 사고 싶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지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막판 할 때 올라갈 때 아쉬움이 너무나 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네, 늦어버렸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꾹 참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금융투자에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를 사들어오는 수급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ETF의 매수 자금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자금을 추정해서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국내 증시를 들어올렸고 때마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충분히 매수에 동참하고도 남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시황이 흘러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로 넘어왔을 거라고 좀 보는데 아침부터 시가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죠. 아마 그로 인해서 좀 놀라셨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뭐 중간에 균적 반등은 일부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모든 걸 회복하고 마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반등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된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는 소부장, 특히 이제 기판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정말 시장 대비 너무나도 강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가 마이너스 3% 빠지고 코스닥 자체가 마이너스 1.7, 그다음에 코스닥 150이 2%면 하락 종목 수가 아마 더 많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또 이 지수 낙폭보다는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뭐 개별 종목군들은 또 시장이 빠지던 말든 FOMC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제 매파적 발언이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와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걸 보면서 살아있네. 시장 살아있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수적으로 뭐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대신 친환경 쪽에 SK 이터닉스가 자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오늘 하루는 SK 이터닉스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시 30분이 넘어서 일지 차트가 켜지지 않다 보니까 뭐 장중에는 SK 이터닉스 매매했고 NXT에서 SK 아니 CS 윈드 좀 매매하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포지션은 당연히 종가 전에 다 털어버리고 CS 윈드만 조금 남겨가지고 일단은 넘어가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종목을 종가에 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일단은 하고 있고요.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시장을 예상을 하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후실적 관련해서 그 기대감이 오후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FOMC를 원래 이번 주 시작을 예상하면서 FOMC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가지고 봤는데 약간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심을 좀 덜 하고 이렇게 시황을 언급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한편의 생각이 듭니다. 대신 지금 시장의 그 뭐라 해야 될까 특징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분명히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보면 22조 6천억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11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종가상 거래 대금이 7.8조였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한 6조 정도 됐었어요.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이거 8 잡고 6 잡으면은 14조죠. 정규장에서 14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22조 6천억에서 14조 빼버리면 8.6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터닉스도 코스피고 대우건설도 코스피지 않습니까? 이 두 개 3조 빼버리면 5.6조가 나머지 코스피에 들어가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오늘 여기서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대략 1.8조가 또 터졌으니까 이것도 빼버리면 벌써 얼마야? 3.8조가 남고요. 뭐 당연히 여기서는 NXT가 추가되어야 되겠지만 그만큼 대형주 몇 개에서 자금을 빨아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 두비라고 현대건설 1.1조니까 빼고요. 3.8에서 1.2, 그러니까 또 2.7조. 이 코스피 종목 수가 몇 개인데 900개인데 2조 7천억이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나머지 우량주들 몇 개 있죠. 좀 더 해봐요. 그러면은 사실상 일반 종목에 지금 할당되는 거래 대금이 정말 없네 이런 생각이 들죠. 1.7조 남았는데 이수, 한미반도체 거래 대금 많이 터졌죠 오늘. 거래 대금 많이 터졌고 뭐 이렇게 몇 개 빼버리면 진짜 막말로 여기 현대차 오늘 1조니까 현대차도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에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시장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쏠리는 곳으로 더 쏠려버려요. 쏠리는 쪽으로 더 많이 그쪽만 주구장창 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등주 조심하고요. 근데 2등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1등주가 이제 거래대금 명목상 1등주가 있는 거고 상승률 1등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등으로 상승률이 치고 갔는데 거래대금이 많은 놈이 이 1등주를 넘어버리는 순간 이놈이 1등주가 되죠. 오늘의 SK 이터닉스처럼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 초반에 1등주가 아닐지언정 돌파하는 순간 1등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핵심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시장 보면은 뭐 각 테마, 섹터, 산업군에서 다 올려주지 않아요. 다 올려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택과 집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선택과 집중만 하고 있고 전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관망 모드다. 제가 볼 때는 관망 모드다. 당연히 지금 현 구간에서 주식을 다 던져버리고 뭐 하고 이런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관망 모드라면 평소보다 종목이 빠졌을 때 그 눌림의 폭이 더 깊을 것이고 동시에 반등의 힘도 약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고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투자로 봐서 그냥 쭉 가지고 갈 생각으로 분할로 조금씩 사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할 생각으로 장중에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내겠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하면 몰라. 아침에 개파락을 크게 한다든지 아침에 뭐 빠르게 뭐 시가 베팅을 해서 뭐 적당히 먹고 나온다든지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장 중간에 장 중에 매매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선택지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하락은 별로 저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제가 볼 때 마이크론의 하락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연준의 그 매파적 성향 플러스 뭐라고 해야 되지? 연준의 매파적 파월의 발언하고 국제금리 급등 그리고 CEO의
이 80%대의 이 OPM 마진이 이게 최고일 것이다. 이게 최고일 것이다. 이 발언, 딱 이 발언이 주가를 찍어 눌러버렸죠. 오늘 정규장 출발을 7.9% 마이너스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싹 감아 올리고 저가 매수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사실 별로 걱정하지는 않는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네 어찌됐든 매수해도 무방하다. 물려도 반도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발언은 똑같이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매파적 발언, 저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반도체는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연준의 발언과 함께 뭐가 문제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걸 관심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뭐 부단 미국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영국 지금 유럽 할 거 없이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4월 FOMC에서 미국은 동결로 그 밖에 BOE 유럽 쪽도 동결로 나왔는데 이 굉장히 뭐 그동안 비둘기적 발언을 했던 모든 문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이게 뭐지? 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했는데 중앙은행들은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구나. 물가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구나.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죠. 이번에 PPI가 올랐습니다. 금 8개월 내 최고치가 나왔는데 뭐 당연히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확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발언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아랫부분은 좀 밑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은 이제 뭐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을 했고 일본도 3.3, 국내도 3%, 코스닥은 오히려 덜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코스닥은 잘 버텼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들 수급은 100%다 빠져나갔는데 선물에서 통시효과에 한 4천억 정도 사서 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일부 내일 반등하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이 특히 이제 ETF 수급이 빠지게 되면 이게 일시에 종목군들이 다 함께 빠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ETF 특히 이제 그 금투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점을 지금은 좀 조심해서 저도 신경을 좀 쓰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 대금도 감소를 했고 고객 예탁금도 130조에서 순식간에 114조로 내려오는 상태죠. 또 이게 또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신 예탁금이 대거 줄어들었는데 신용은 31조에서 다시 33조로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신용이 이거는 사실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어제 외인 기관 강력한 양매수 지수 5% 이상 폭등, 삼전 닉스 참을 수 없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며 폭등작을 연출했는데 마이크론의 호시작에도 불구하고 닉스가 개파락을 하면서 약세에 마감되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분명 잘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인데 저는 마이크론 하락은 CEO 발언만 없었더라면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안 밀렸을 것 같아요. 오늘 개파락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크론 CEO 발언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데미지를 크게 받았나 생각이 들고요. FOMC 일정에서 금리 동결과 그리고 올해 거의 금리 인하가 없다로 봐야 되는 그 가능성 그리고 매파적 발언입니다. 파월의 발언.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도 논의가 있었다 말하는 이 위원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어제 중가 저가로 마감을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2월 PPI는 일단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라 3월부터는 국제 유가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4월 당연히 금리 인하 없습니다. 매파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시장이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호주는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고 유럽은 사태가 엄중하다며 모든 비둘기적 문구를 전부 삭제해버렸으니 각국 중앙은행들의 보는 뷰는 장기화시 물가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딱 현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만 우리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팩트 체크만. 그리고 이 반도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사실은
IDC라고 하죠. 종합반도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많이 해. 투자를 많이 하면 장비가 좋아. 딱 이 논리로 지금 시장은 작동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논리가 핵심이어서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소재는 별로였던 것 같고요. 장비가 좋았다. 장비 쪽이 좋았다. 그리고 테스트 소켓 쪽이 굉장히 좋았더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에 잠시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시설 때려버리고 이란도 카타르를 때리고 카타르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한국 등 국가의 천연가스 공급 불가 가능성을 일단 시사한 상황인데요. 국장이 일단 이번 주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약간 저도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유가의 장기화로 인한 단기 충격은 시장이 받았고 그로 인한 급등락과 함께 폭등도 있었으며 여전히 미국 빅테크들은 열심히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적도 문제 없는데 반도체가 버티는 상황이죠. 이번 주 신고가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았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바이오 액티브 ETF 영향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의 이런 충격이 일시적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박스권 흐름을 만들게 되면 또 한동안 약세로 좀 줄줄줄 밀렸다가 또 서서히 올라왔다가 이거를 계속 제가 볼 때는 한동안 반복할 시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의 지금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올 때는 철저하게 시장 중심 대장주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도 줄곧 올라가더니 최근에는 옥석이 많이 가려졌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올라간 쪽은 좀 있었는데 2, 3일 빠져버리니까 2, 3일 동안 10% 넘게 빠지는 종목군들도 허다하게 지금 시장에 보입니다. 허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낙폭이 좀 깊어지면 좀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이 사실 최근에 나스닥 생명과학이라든지 일라이릴리가 지금 8,000불대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뭐 비만 쪽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그러하듯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급 우려 및 에너지 자립에 대한 니즈가 신재생을 더 앞당기는 흐름의 관련 섹터가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전 또한 뭐 두 종목만 거의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약간 축소되었다라는 점이 명확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우건설 추가로 한 9%더 올라오면서 연이틀 뭐 폭등을 막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이렇게 동반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종목군들 가운데 신고가를 돌파하고 더 강한 종목의 상승을 더 만들어내는 흐름은 그냥 알고리즘 성격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우건설 뭐 호재 나올 게 있긴 있죠. 호재 나올 게 대미 협력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다음 주에 여야 의원들이 또 미국에 방문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체코 두코바니 분계약 3월에 발표할지 4월에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공이라 시공 그 현대건설이 왜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지 대우건설하고 이제 시가총액이 2배 조금 넘게 나는데 그 왜 체격차가 그렇게 나는지 사실은 현대건설하고 객관적으로 두 개의 기업을 분석을 했을 때 되게 현대건설이 잘하고 있죠. 이미 따놓은 계약만 3개에다가 홀텍 10개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10기 계약이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대우건설 시공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현대건설은 시공 플러스 설계 플러스 EPC까지
그러니까 종합 관리까지니까 참 이런 점들 고려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대구에서 엄청 폭등했는데 장중에 몇 번 매매 할까 말까 하다가 매매는 못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엄청 세가지고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강하다. 강하다 이 정도로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같으면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선별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특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원전과 에너지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에너지 섹터도 하나만 올라갔죠. 하나만 폭력적으로 나머지 다 떨어져도 하나만 폭력적으로 올라갔다. 이게 핵심입니다. 3월 초 아니 2월 중순부터 여러분들 2월 중순부터 사실상 하루에 코스피 기준으로요 30조 이상이 계속 터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피크가 64조 찍고 지금 현재는 그때에 비해서는 약 60% 수준이죠. 그냥 30조 평균 잡고 하면 한 30% 정도가 대금이 빠져버렸는데 그만큼 대금이 빠졌다라는 게 이제 다른 종목군들의 확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삼전 닉스가 13에서 15조를 빨아들이고 있고 나머지에서 대금이 돌아가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전보다 올라가는 종목의 집중도가 조금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마나 업종 내 두세 개로 딱 압축되어 달리는 종목만 끝까지 달리는 장세가 이번 주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바뀌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전 종목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수 전체가 낙폭을 보이고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할 거 없이 바스켓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다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ETF라든지 금투의 매도가 바스켓 매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종목은 빠지는데 특정 종목은 올라간다. 그럼 특정한 이 매수자가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진 않죠. 바스켓을 이기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은 매수의 주체가 있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차라리 분산 안 되고 이렇게 하락장에서 한두 종목만 움직이면 딱 그 종목만 되기 때문에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에 들어가면 쇠돼 버리니까 그게 죽을 맛이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모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편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오늘 밤 일단은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요 며칠은 미증시 자체가 일단 잘 예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 반도체 슈퍼위크는 오늘부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 4월 초 3전의 잠정 실적 그리고 해상 풍력 특별법 26일 대미 투자 협상당 반미 결과 정도가 뭐 이번 주에 나오든 다음 주에 나오든 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면서 호실적에 뭐가 움직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장비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뭐 다 움직이진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랑 기판하고 소키다고 움직였더라. 실적 발표 이후에 뭐가 변화가 된 게 이제 나오긴 했었죠. 테스트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웨이퍼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판의 크기도 커졌다. 그로 인한 테스트의 니즈가 커서 소킷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캠2가 본격 양산이 된다. 그로 인한 기판의 상승이 났다. 이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지수는 박스권 예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같이 밀어주고 또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하락해도 반도체 소부장이 무지하게 강했다라는 거 내일도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덜 빠지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 쪽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 대비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하루까지 더 추가로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들 종목은 밀려도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유럽 케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럽이 사실 러시아 가스관에 진짜 목매고 있다가 이제 된통 후대에 당하고 나서 바로 중동 거를 지금 땡겨서 왔는데 여기도 지금 막혀버리니까 지금 멘붕이잖아요. 멘붕.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러시아 거를 많이 안 했는데 중동 걸 썼는데 막혀버리네. 이 우리나라도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이 밀었던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동력이 더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시장에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테마가 되었다. 산업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국채가 폭등할 때, 미국 나스닥 생명이 지속 하락할 때, 일라이릴리가 지금 8천억 달러인데 8천억 달러를 깰지 안 깰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또 바이오텍들은 연일 막 폭락을 하고 있을 때도 지금 한국 바이오텍이 굉장히 선방 중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수급이 받쳐져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좋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밀어준다면, 네, 밀어주고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적당한 내 밸류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진입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도 다 좋아요. 전력 인프라도 다 좋은데 실적 잘 나오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좋은 상태여서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네, 분명히 박스권 흐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뭐 오늘 종목 볼 게 있을라나 모르겠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돌아서 바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래요. 대형주는 45일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이 두 가지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기준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오는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45일선이나 50일선 근처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 대형주를 싸게 사는 구간은 여기에요. 21선이 뭐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 잡을 수도 있겠죠. 강력한 상승 추세에서 좁게 이렇게 간다면. 근데 21선이 깨지면 그 다음으로 45일선이나 50일선에서 대부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추세가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비중 축소를 해야 되죠. 혹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 온다든지. 잘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신 주도주야죠. 주도주.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5일선을 타고 50일선을 타고 깨지면은 비중 축소, 반등 압력에서 재매수, 깨지면 비중 축소, 올라타면 재매수, 깨지면 비중 축소, 올라타면 재매수, 뭐 이런 식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똑같아요.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은 45일선, 50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선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우량 종목들은 사실 본저밴드 하단, 저가 매수를 그때 해야 됩니다. 무겁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뭐 SK 이터닉스 매매를 좀 하긴 했는데요. 굉장히 상승이 가파르고 또 강합니다.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사실 이때 갔어야 되는 뭐 흐름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급락을 맞고 나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강한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맞습니다. 바로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빠지더라도 다시 뭐 움직이는 탄력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투경이라든지 단일가에 걸릴 위기도 있겠죠. 걸리면 다른 놈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OCI 홀딩스도 오늘 장중에 20만 6천원까지 좀 올라왔는데, 얘도 좀 빠지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차트들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부터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25만원에서 29만원까지의 룸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룸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빠지면 매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강합니다. 사실 보면 뭐 아까 SK 이터닉스도 봤겠지만 SK 이터닉스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훨씬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설사 급락을 하더라도 11선이라든지 20선에서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자, 오늘 뭐 CS 윈드가 장 후반에 좀 올라왔는데요. 장 후반에 NXT에서 이제 수급이 좋고,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높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 그 글로벌 그 윈드타워 1등 기업이기도 하죠. 그거를 발판 삼아서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래서 1등 종목이 올라오고 있다. 뚫어버릴까? 뚫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일 좀 봐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뚫으면 네, 8만 원까지도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밑바닥의 후발 종목은 사실은 별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거래 대금이 만약에 엄청 터진다면 그때 볼 것 같고요. 끼 있는 종목이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사실 굉장히 끼 있는 종목인데 무슨 뭐 생뚱맞게 투자 환기 종목 지정됐다라고 오늘 떠가지고 오히려 좀 빠지는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뭐 별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별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끼를 부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네요. 환기 종목이 돼서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만약에 올라갈지 좀 봐봐야 되고 유니슨도 풍력 관련된 종목인데 어제부터 좀 꿈틀꿈틀 됩니다. 과거 이런 그 뭐라 해야 되죠? 뭐 점상 날리고 올라올 때 뭐 이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이 하나 움직이고 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커졌고 실적은 안 나오고 회사는 또 망에 자빠져 가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재무적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친환경이나 이쪽의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관련주 몇 개 안 되는 관련주 안에서 종목을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전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미 상당 부분 장기 상승을 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 버렸죠. 많이 커져 버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바로 튀어가지는 못하는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시가총액 70조여서 현대건설도 언더 시총이 18.7조죠. 18.7조. 18조 7천억이기 때문에 뭐 여기를 돌파하면 강하게 수급 들어와서 돌파해서 날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우건설 오늘부로 시가총액이 6조 7천억 PBR이 지금 아마 기업들은 뭐 이내 기업들은 아마 PBR로 지금 따지니까 1.8배 현대건설이 2.1배니까 현대건설하고 이제 갭이 0.3배 남았네요. 많이 따라갔네 현대건설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상승이 거의 뭐 굉장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올해 대형주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저는 제일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봤었는데 뭐 시총이 좀 있는 대형주에서 오늘부로 대우건설이 어제부터 해서 제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35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2만 원을 가버리면 4천 원 출발이니까 바로 5배가 올라가 버리는 수준이 됩니다. 아무튼 2만 원 가면 올해 5배 대형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안 가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제 월봉의 최대 저항의 헤드앤숄더 구간에서 지금 첫 번째 매물 소화하는 봉이죠. 잘해서 올라가더라도 잘해서 올라가면 2만 원까지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2만 원까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 장대 양봉 뽑고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차트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전 쪽의 뭐 오르비테까지는 이제 중소형주에서 좀 움직이면서 끼는 좀 좋게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의 신고가가 이렇게 위에 상단에서 로고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됐다. 신고가가 있어서 이번 달에 못 가고 다음 달에 넘긴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넘어가면 사상 최고가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원전 해체입니다. 원전 해체 이슈가 나오면 오르비텍이
이 장기 박스권을 뚫은다. 왜? 한수원하고 이미 검증을 했고 특허를 받았고 상용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있는 쪽은 오르비텍이다. 이렇게 놓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봐야 될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